생체 실험을 위해 자국민을 속여 지독한 병에 노출하고 국민을 세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도청과 감청을 하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디스토피아적 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1940년대까지 전 세계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던 매독.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이었던 미군은 매독이라는 질병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은 매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터스키기의 흑인들이 매독에 많이 걸려있고 가난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실험체로 쓰기로 합니다.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은 1932년에서 1973년까지 40년간 미국 공중보건국이 매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농촌 지역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악명 높은 생체 실험입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의사들은 매독에 걸린 흑인들에게 악혈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속여 뇌척수액을 뽑고 광치에 매독의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사건은 1972년 공중보건국 소속 피터 벅스턴의 친구인 신문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미국 전체가 경악하였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존 커틀러 박사는 미 공중보건국 소속으로 각종 생체 실험의 대가로 승진을 거듭했고 피츠버그 대학 교수에까지 오릅니다.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이 더 충격적인 점은 생체 실험 시작 약 10년 후인 1943년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에도 실험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터스키기의 의사들에게 피실험자들의 명단과 공문을 보내 매독 치료를 막았습니다. 터스키기 지역의 청년들이 미군에 징집되었을 때도 공중보건국은 256명의 명단을 보내 치료를 막았고 미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폭로 이후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정부에 소송을 걸었고 총 9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1997년 5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실험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 냉전기였던 1950년대 미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세뇌하여 조종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지금은 어쩌면 진부하기까지 한 음모론이 실제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MK 울트라 프로젝트로 1974년 뉴욕타임즈에 의해 사실이 폭로되었고 다음 해에 미 의회 조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납니다. 미 의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은 마약, 전기, 빛, 생물학 등 광범위한 기술을 동원하여 사람을 세뇌하여 조종하고 기억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실험을 극비리에 진행하였습니다. 밝혀진 실험으로 미 해군 취조 과정에서 마약을 사용한 채터 작전, 최면과 모르핀 중독을 이용하여 피실험자의 기억을 조작하는 아티초크 작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1973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며 관련 기록을 대부분 파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범죄 책임 소재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 외에 흥미로운 점은 16번의 폭탄 테러로 3명을 살해하고 23명에게 부상을 입힌 유나바모로 잘 알려진 시어도 존 카잔스키도 이 실험의 피실험체였습니다.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의 극중 11이 받은 실험도 이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넷플릭스의 어느 세균학자의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자세히 묘사된 프랭크 올슨 박사도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으나 프로젝트에 비판적이었고 탈퇴를 시도하다 프로젝트의 유출을 우려한 CIA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NSA 기밀자료 폭로 사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가공의 국가 오세아니아의 최고 권력자로 개인의 모든 정신과 생활까지 빠짐없이 감시합니다. 이 빅브라더라는 단어는 현재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그러한 사회 체계를 비유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또 정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음모론은 영화의 소재로 많이 활용될 만큼 보편적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최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NSA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으로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국방성 소속 정보기관으로 발족시켜 통신 감청을 통한 정보 수집, 암호, 해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13년 6월 전직 NSA 계약 요원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이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NSA와 영국의 정보기관 GCHQ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프리즘이란 비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하여 활용해온 사실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또한 스노든은 NSA가 EU 본부와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을 도청, 감청한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일부 반미 국가에서 주장하였던 도청과 감청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우방 국가인 프랑스, 독일과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등 36개국의 무차별적인 전화 도청,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36개국 중에는 우리나라 한국도 포함이 되며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또한 도청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기관이 자국민 감청을 제한하는 골자에 자유법을 제정하게 했으며 스노든의 내부 고발을 보도한 더 가디언 US는 2014년 필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됩니다.